자, 오늘은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과 담화 상황이라는 이 소단어는 갈래가 좌담 형식의 어떤 내용을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풀이한 글이죠. 설명문이 되겠습니다. 좌담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한 자리에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일을 좌담이라고 하죠. 바로 그런 좌담 형식을 빌려서 설명을 한 글입니다. 성격은 보시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제재는 의사소통과 우리 소단원하고 맞죠? 의사소통과 담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주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담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의사소통, 우리가 소통이 안 되면 대화를 하기가 어렵죠. 자, 이 글은 그래서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좌담 형식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말하고자 하는 말을 분명하고, 분명하고 설명문이니까 어떻게 전달할까요? 그렇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 글입니다. 두 번째는요, 설명문이다 보니까 사례가 많이 나와 있죠. 사례를 들거나 또 봐라, 담아 이런 개념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개념을 정의의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글은 좌담 형식이니까 진행자가 나오죠. 진행자가 시청자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그 의견을 나누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요. 또 그 질문은 전문가의 답변을 통해서 학습할 내용과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처음 부분하고 중간 부분, 중간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부분은 교과서 106쪽 2페이지서부터 6번째 줄인데요. 의사소통과 담화 상황을 주제로 한 자담을 시작한다라는 글입니다. 자, 여기 진행자의 말이 나와 있는 부분 있죠.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 반갑습니다까지 보시면요. 오늘은 담화 이론을 전공하신 이영호 교수, 또 장미진 선생님, 그 다음에 다문화교육 연구소 최가영 소장님, 그 다음에 의사소통과 담화 상황이라는 주제로 자담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의사소통과 담화 상황은 주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진행자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역할은 무엇일까요? 주제를 제시하고 참석자들을 지금 3분 정도 소개를 했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거는 자담의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자담의 주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담화의 개념과 특징, 또 담화의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 그런데 오늘은 담화의 개념, 특징 이런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형식 문단의 내용은 담화의 개념과 범위,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107쪽 세 번째 줄까지입니다. 자, 여기 진행자의 말 중에서 저는 오늘의 자담 주제를 들었을 때 조금 걱정했어요. 의사소통이나 상황이라는 단어는 시청자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담화라는 말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생각할 수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까지가 진행자의 역할 두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시청자들의 어떤 입장에서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을 물어봤죠. 그래서 시청자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것이 진행자의 역할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진행자의 역할 세 번째가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어떤 내용인가요?
먼저 담아라는 개념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고 진행자가 담화를 하러 온 사람들, 소개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진행자 역할 세 번째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참석자들에게 핵심 개념에 대한 정의를 요청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진행자 역할 세 번째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지금 몇 시입니까? 라는 문장은 예를 들어 볼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꾸지람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까지 내용이죠. 바로 여기요. 꾸지람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뭐가 달라질까요? 그렇죠.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예시의 설명 방법이 사용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몇입니까? 라는 질문의 의미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교과서 13번째 줄부터 14번째 줄에는 자, 누구한테 이야기했을 때는 시각을 묻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 이 말 자체만 보면은 지금 몇 시입니까? 이거는 뭐야? 시각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요. 그런데 직장 상사가 지각한 직원에게 이야기를 한 말은 정말 시간이 궁금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바로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꾸지람을 하는 것이죠. 꾸지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의미는 이렇게 시각을 묻는 거와 그 다음 왜 늦었느냐는 꾸지람을 하는 것 두 가지 의미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하고는 자, 지각한 사람에게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지각한 직원에게 이야기했을 때 자기가 지금 뭐 10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이런 사람하고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죠. 왜? 말이 안 통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죠. 이유가 되겠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유. 자, 그럼 이쯤에서 발화의 개념, 정의가 잘 나와 있는 부분을 살펴볼까요? 교과서 106쪽 18번째 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발화의 개념이 잘 나와 있죠. 말하는 이, 듣는 이가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말을 발화,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발화로 소통하는 행위를 담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화의 개념과 담화의 개념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화라는 것은 말하는 이, 듣는 이가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는 말. 아까 말한 지금 몇 시입니까? 요거 자체를 발화라고 하죠. 그런데 담화라고 하면 지금 몇 시입니까? 라는 이 말이 발화로 소통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소통이라는 게 뭘까요? 뜻이 통해서 오해가 없거나 또는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것이 소통이죠. 결국은 담화라는 것은 자, 직장 상사가 지각한 직원에게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직장 부하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늦겠습니까? 안 늦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담화가 되죠. 지금 몇 시입니다. 몇 시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 말하는 그 내용 자체는 발화라고 하고요. 담화라고 했을 때는 그런 발화를 통해서 서로가 의견이 잘 막히지 않고 소통하는 것, 이걸 갖다가 담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의의 방법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담화의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는 106쪽 20줄부터 107쪽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의사소통상에서 누군가 뱉은 한 단어로 된 말에서
주고받는 대화 전체가 모두 담화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소통하는 모든 행위는 담화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담화의 조건은 뭐냐? 완결된 구조를 지닌 말을 담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형식 문단을 볼까요? 담화의 특성, 담화의 구체적 의미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결정된다라는 내용인데요. 108쪽 5번째 줄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방금 예를 드신 107쪽 4번째 줄부터 9번째 줄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바로 이 진행자의 말이죠. 방금 예를 드신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대화에서 10시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부하 직원이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담화 방식을 여겼기 때문인가요? 담화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진행자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 지금 무엇을 했나요? 뭐뭐인가요? 뭐뭐인가요? 그렇죠. 참석자에게 질문을 던져서 답변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고 있죠. 자, 답변을 이끌어내고 있죠. 그 다음에 107쪽 11번째 줄에 자, 직원이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바로 상사의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그러죠. 수용하고 사과 및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담화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듯 담화의 특성은 구체적 의미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 속에서 결정되는 것. 그렇죠. 담화의 의미, 지금 몇 시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실제 상황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몇 시입니까? 라는 것이 10시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는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물어볼 때는 시간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나 직장 상사가 지각한 직원이 왔을 때 물어봤을 때는 그 의미가 태도를 해서 이렇게 자기 반성을 요구하게 되죠. 자, 바로 여기 얘가 잘 나와 있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춘 예가 바로 담화의 특성이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집에 진돗개 2마리가 있다. 우리 집에 진돗개 2마리가 있다. 이거는 발화가 되죠. 근데 이 발화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담화가 되는데 어떤 담화가 됩니까? 자랑의 의미를 담은 담화가 되겠고요. 이 곳에서는 자,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혹시 경고의 의미가 있죠. 조심하라는 의미가 있죠. 이거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너 나 이제 진돗개 2마리가 있어 하고 의시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쪽에서는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은 진돗개 2마리가 있으니까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발화의 개념과 담화의 개념, 담화의 범위, 담화의 조건, 담화의 특성 이런 것을 공부했죠. 담화라는 것, 즉 발화로 소통하는 이런 행위들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발화 자체가 그냥 2마리가 있다라는 사실만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의 의미, 경고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생각 나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혹시 담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험이 있는지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